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데이터 마이닝 랩의 석사과정 4기 재학 중인 김종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1년에 IEEE에 발표된 미술품 가격 예측을 멀티모달 딥러닝 분석으로 활용한 주제 논문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현재 제가 졸업 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핵심적인 선행 연구 논문 중 하나이고, 현재 미술품 경매가 예측이라는 분야가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관련 전공자들에게는 생소하고 좀 낯설고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이지만, 투자 시장이나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그런 시장에서는 새로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이미 포화된 기존 시장을 대신할 만한 또 다른 대안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 논문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서론, 연구 방법론,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했습니다. 서론입니다. 2021년은 미술품 경매 시장의 상승폭이 전례 없이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2021년 1153억 원으로 집계된 미술품 경매 시장 낙찰 총액은 2021년 3294억으로 약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 발표 영상을 촬영하는 2022년 하반기인 지금은 이러한 미술품 시장에 대한 열기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이 당시에는 미술품 시장 투자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와 대중의 관심이 아주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우측의 그림 두 점을 소개를 위해 가져왔는데요. 좌측의 그림은 2021년 전체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호박이라는 작품이고 54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우측의 그림은 국내 작가 중 2021년 최고 낙찰액을 기록한 작품이며 이우관 작가의 동풍이라는 작품입니다. 31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림의 낙찰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된 원인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양적 완화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이런 자산 가치 보존을 위한 그 투자 촉진 심리가 극대화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술품 시장의 양적 규모는 커져왔고,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는 경우 대체 투자 수단으로 유용합니다. 게다가 2021년 개정된 세법에서 미술품 거래 및 양도에 관한 소득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져서 더더욱 미술품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반면 미술품 시장의 양적 팽창과는 달리 질적 성숙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미술품의 가격을 측정하는 기존의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주관에 의해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미술품의 가치는 그림 어떻게 그렸는지, 잘 그렸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술품의 가격은 작가의 경력, 작품의 크기, 작품의 희소성, 사용 색상, 사용 재료의 종류 및 제작 시기, 주제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대로라면, 미술품의 가격을 구성한 요소가 생각보다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품의 미학적 특징 이면에 사회적 맥락이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미술품을 평가하는 데에는 역사적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 간의 역학을 이해한다고 본 연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학적 평가의 두 가지 요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모델을 섞어 사용하는데요.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할 버트와 그다음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할 CNN과 샤미즈 CNN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런 모델들의 기본적인 세팅은 모델 훈련 전에 전이학습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위해 초기에 개발된 모델이 다른 데이터셋에서 사전 훈련된 모델을 미세 조정하여 두 번째 작업에 적용하는 머신러닝 테크닉이 전이학습인데요. 이런 경우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누메리컬 스테빌리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버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 훈련된 모델을 텍스트 토큰화를 거쳐서 진행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배치 사이즈는 8,
러닝 레이트는 이제 다음과 엡실론은 다음과 같이 했고 에포크는 2번 사용했습니다. CNN은 레즈넷 50을 기반으로 구축했으며 세 가지 색상 채널 RGB를 사용해서 128 x 128 픽셀로 크기를 조정한 후 색상 값을 -1부터 10까지로 정규화시켰습니다. CNN과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도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은 CNN의 이제 CNN을 통해서 이제 그 모델 그림을 이미지를 이해하는 이제 간단한 이제 설계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샤미즈 CNN인데요. 이거는 입력 유사성, 비유사성 측정을 학습하기 위해 한 쌍의 입력 벡터에 대해 함께 작업하면서 동일한 가족치를 사용하는 인공신경망을 말합니다. 프로세스로는 이제 두 개의 입력을 수신하고 동일한 네트워크를 통해 입력을 전달하고, 출력은 텐서 간의 절대 차이를 사용해서 비교하고, 네트워크는 이제 두 입력이 같은 이제 클래스에 속하는 여부를 측정합니다. 백본을 레슨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추출된 벡터 두 개를 유사성 차이 측정값, 절대 차이의 제곱, 제곱의 차이, 코사인 유사도로 덜이 측정합니다. 결합 후 렐로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댄스 레이어 통과한 후에 드롭아웃을 적용합니다. 회귀 분석입니다. 이제 회귀 분석은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하여 미술품 가격을 연속 변수로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구축합니다. R-스퀘어드로 평가하며 PCA를 통해서 피처의 차원을 축소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L2 전결을 사용한 선형 회계를 사용하여 과적팍을 방지하고 있으며,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과적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이제 그 해외에 이제 경매 낙찰된 기록들 중에서 20여 년 안에 경매 날짜, 경매 가격, 작품 이름, 작품 설명, 거래 통화 유형, 작품 이미지 등을 포함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셋을 전처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했으며, 가격을 로그 단위로 스케일해서 보다 정규화된 가격 분포를 생성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가격을 이제 $8,000 미만, 혹은 그 $8,000 이상, 이제 $100,000 미만, 혹은 $100,000 이상, 세 가지 이제 클래스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트를 앞쪽에 사용한다 했는데, 그 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위에서 수입한 그 작품 설명에 해당하는 설명 텍스트를 전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한 결과 5만여 개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를 이제 퍼포먼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모델로 했을 때는 이제 버트가 CNN 계열의 두 가지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보면은 이제 버트가 0.7의 정확도를 보였고, CNN과 샤미즈 CNN은 0.5 내외의 이제 애큐러시를 보였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작품의 외관보다 작품 이면의 사회나 역사적인 설명이 작품을 설명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에서 이제 단순 CNN이 샤미즈 CNN보다 조금 더 높은 애큐러시를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싱글 모델로는 버트가 아주 우월하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CNN과 샤미즈 CNN이 뭐 무용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양상골든 이제 실험을 돌려보면은 이제 버트와 샤미즈 CNN을 결합한 쪽이 이제 R-스퀘어 기준으로 했을 때 0.705로 가장 설명이 높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제 그런 CNN 모델들을 결합하는 것이 좋지만 않은 게, CNN과 샤미즈 CNN과 버트를 셋 다 조합하면은 오히려 그 R-스퀘어드가 0.676으로 조금 이제 이전에 0.705에 비해서 떨어진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복잡한 모델이라고 해서 항상 최선의 성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버트가 CNN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미술품 가격을 더 잘 설명해 준다 라고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구조의 CNN이 단순한 CNN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또 이제 버트라고 해서 무조건 단일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적절한 모델과 이제 양상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금전적 가치로 평가할 때 이제 미술품의 순수한 의견보다는 미술품이 갖는 사회적이나 역사적인 배경, 어떤 작가가 그렸고 어느 시대에 그렸으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미술품의 가격을 나타내는데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회귀 분석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미지의 시각적 정보는 이제 가격 예측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가공하고 좀 더 이제 다양한 피처를 사용한다면은 더욱더 미술품 가격을 더 이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